속보, 김신욱 발언 재조명 파장. 내가 경험한 이강인은 레전드 스트라이커 김신욱, 이강인 향한 작심 발언에 현지 난리 난 상황 드디긋.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우로선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가 줄어드는 만큼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과 잠시 동행을 멈추고 임대를 떠났던 사비 시몬스, 20일 라이프치히 가 복수 구단의 관심을 받으면서 올여름 이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몬스는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등과 연결되고 있다. 17일 한국 시간 프랑스 매체 레키프에 따르면 맨시티와 맨유, 아스널은 현재 시몬스 영입을 위해 파리 생제르맹과 만나 이적에 대해 논의를 나눈 구단들이다. 이외에도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가 시몬스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고, 라이프치히 역시 시몬스와 동행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가운데 임대 계약을 연장하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맨유가 가장 적극적인 구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여름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을 예고한 맨유는 공격 보강을 계획하면서 시몬스를 영입 리스트에 올렸다. 이미 맨유는 지난해에도 시몬스에게 관심을 보였었다. 맨유 다음으로는 아스널이 시몬스를 영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구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몬스가 만약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게 된다면 이강인으로선 반가울 수밖에 없다. 시몬스와 이강인은 포지션이 겹치는 데다 플레이 스타일과 장점 등 비슷한 부분이 많다. 만약 시몬스가 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뛴다면 이강인으로선 주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시몬스가 복수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강인에겐 희소식이다. 실제 시몬스는 중앙 미드필더는 물론이고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췄다. 탈압박과 축구 지능이 뛰어나고 연계 능력을 비롯해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갖췄다. 특히 그는 라마시아,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스템에서 뛰던 시절 넥스트 이니에스타로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기대를 모은 유망주였다. 다만 파리 생제르맹이 추후 팀의 공격을 이끌어갈 잠재적인 에이스로 평가하고 있는 시몬스를 매각할 계획이 없는 탓에 이적이 성사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파리 생제르맹은 세론 조항에 따라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에인트호번에 줘야 하는 터라 2025년 1월 전에 시몬스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시몬스가 떠나더라도 임대 이적이 현실적이다. 시몬스는 지난 2021년 파리 생제르맹에서 프로에 데뷔했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려 이듬해 에인트호번으로 떠났다. 이후 잠재력이 만개한 그는 1년 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왔다. 당시 파리 생제르맹은 시몬스가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며 빅클럽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자 바이백 조항,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면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발동시켰다. 다만 루이스 엘리케, 54 스페인, 파리 생제르맹 감독의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몬스는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하지 않고 곧바로 라이프치히 임대를 택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 입성한 시몬스는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라이프치히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시즌 공식전 43경기 동안 10골 15도움을 기록하는 등 핵심으로 활약했다. 제가 PSG에서 안 뛴다고 했죠? 사비 이적이사 천명, 바이에른 확실한 목표 생겼다. 이강인에게는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줄어든다. 사비 시몬스가 파리 생제르맹, PSG, 복귀를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확실히 구단에 전달하면서 어느 팀이 됐든 임대를 떠날 것이 확실시된다. 23일 한국 시간 이적시장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개인 채널을 통해 시몬스가 원소속 팀 PSG에 올여름 떠날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몬스는 현재 네덜란드 대표로 유로 2024에 참가 중인 세계적 유망주다. 차비 에르난데스를 딴 이름처럼 어려서부터 그를 동경했고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배웠다. 그러다 16세 나이에 PSG 유소년팀으로 옮겼다. 2022에서 2023 시즌 PSV 에인트호번의 완전 이적 형태로 떠났다가 확고한 주전 보장을 받으며 네덜란드 1부 리그 19골을 몰아친 시몬스는 바이백 형태로 1년 만에 PSG에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 1년은 RB 라이프치히에서 임대로 활약하며 이번엔 독일 분데스리가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쟁력까지 증명했다. 하지만 시몬스는 PSG와 관계가 늘 껄끄러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본인의 임대 여부를 구단 개입 없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특이한 계약서를 갖고 있어 선수 본인이 구단에 통보하기만 하면 다가오는 2024에서 2025 시즌 다른 팀에서 1년 더 임대될 수 있었다. 시몬스는 유로 대회 도중 이를 구단의 서면으로 전달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달려들 팀은 크게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가 꼽힌다. 시몬스는 자신의 로망을 담아 바르셀로나로 복귀하고 싶었으나 바르셀로나 재정 형편은 임대 영입조차 쉽지 않다. 이에 시몬스가 이미 적응을 마친 라이프치히 그리고 이선 보강을 원하는 바이에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바이에른은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를 상대할 때마다 시몬스의 만만찮은 능력을 체감했다. 또한 이선 개편을 진행 중이다. 연봉과 명성에 비해 활약상이 저조한 리로이 자네, 킹슬리 코만, 세르주 그나브리 3총사 중 가능한 많은 선수를 방출하고 젊은 피로 대체하려는 계획이다. 이미 크리스털 팰리스의 프랑스 올림픽 대표 마이클 올릿의 영입을 확정 단계까지 진행시켰다. 기존의 독일 대표팀 스타 자말 무시알라와 더불어 젊고 창의성 있는 이선을 꾸릴 수 있다. 3. 유로 포인트, 잉글랜드, 우승 후보라며? 클린스만 생각난다. 동선 정리 필요. 평균 위치 공개. 오른쪽 화살표 벨링엄 사라졌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선수들 사이에 동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시안컵 당시 한국처럼 대참사가 날지도 모른다. 잉글랜드와 덴마크는 21일 오전 1시 한국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유로 2024 시조 2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1승 1무, 승점 4로 조 1위에, 덴마크는 2무, 승점 2로 조 2위에 위치하게 됐다. 선제골은 잉글랜드의 몫이었다. 전반 18분 벨링엄이 우측면으로 벌려줬고 워커가 엄청난 속도를 이용해 송을 따냈다. 워커는 우측면에서 컵백을 시도했다. 선수들이 뒤엉키면서 케인에게 공이 갔고 케인이 왼발로 밀어넣었다. 득점 이후 잉글랜드는 소극적으로 나왔다. 공격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키는 경기 운영을 선택했다. 주도권은 덴마크에 넘어갔고 덴마크는 지속적으로 잉글랜드의 골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덴마크가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 34분 히울만이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렸고 좌측 하단으로 빠르게 나아갔다. 히울만의 슈팅은 좌측 골대에 맞고 득점으로 이어졌다. 결국 경기는 1-1로 막을 내렸다. 잉글랜드는 경기 내내 답답했다. 선수들 간의 패스도 원활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수들 사이에 동선 정리가 필요해 보였다. 영국 매체 더선은 이번 경기에서 잉글랜드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공개했다. 확실히 선수들 간의 위치가 많이 겹쳐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벨링엄의 위치였다. 벨링엄이 사라졌다. 벨링엄의 위치가 다른 선수와 완벽하게 겹쳤다는 뜻이다. 벨링엄은 케인과 겹친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의 핵심 벨링엄은 특정 위치에 국한되지 않고 프리롤로 움직이며 넓은 활동 범위를 가져갔다. 하지만 최전방 케인이 중앙으로 내려오거나 좌측 윙어 포든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겹치는 일이 발생했다. 포든, 케인은 소속팀에서 뛸 때처럼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 벨링엄과 겹칠 수밖에 없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포든, 케인, 벨링엄이 잘하는 것을 모두 살리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동선 정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라도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한국 팬들은 알고 있다.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그랬기 때문. 당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 상황에서 선수들의 자율성을 추구했다. 손흥민, 이강인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 결과 선수들 간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활동 범위가 제한됐다. 결국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을 데리고 4강에서 여정을 마쳤다. 심지어 4강은 무기력했다. 유로 2024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잉글랜드가 지금처럼 가다가는 참사를 피할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